안녕하세요. 말할 줄 모르죠? 예. 수화로 할까? 아니야? 오케이. 자, 제 요즘 좋아하는 커피가 20 커피거든요. 20 커피. 뜻을 보니까 이로운 공간이래. 그쵸? 어. 이거 먹어보신 분, 이용해보신 분. 어, 지금 여기 이제 이 커피가 최근에는 이제 커피집마다 이 맛이 계속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흐름이 있더라고. 처음에 멀티커피가 맛있었거든요.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맛이 튀어버렸어. 근데 그래서 딴 데 찾았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낫더라고 저한테는. 그래서 이로운 공간, 여기가 이제 이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맛이 좀 변하거든요. 강의를 지금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계속 이제 그 폼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지. 근데 작년부터 해서 쭉 좀 괜찮아졌어요. 제가 맛이. 맛이 좀 갔다가 음? 맛이 좀 돌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맛이 돌아왔을 때 기회를 잘 살려서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이 좀 괜찮지 않아요, 제가? 아직 몰라? 알겠습니다. 자,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뭐가 된다? 꿈이 된다. 그래서 꼭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준수한 형님 마이크 한번. 예. 올해 어떤 각오로 서울까지 올랐습니까? 시골에서 합격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합격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자기 인식. 밝혀요? 예. 어,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문제아였습니다. 아, 문제야. 어, 그래서 이채문한테 왔구만. 문제였다. 박수. 예.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꿈을 이루셔가지고 오늘은 뭐 한다? 오늘은 뭐예요? 최선. 내일은 최고가 되자. 이런 거죠.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앞으로 나올 수 있어? 나와봐요. 아, 마이크 들고.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쟁 터졌어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핵폭탄 지금 누르기 직전이야. 그래서 호출 받았죠. 출동해야죠. 출동해야지, 출동해야지. 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공부하자는 거지. 지금 우리 인생에 뭐가 터졌어? 전쟁? 전쟁이 터졌어. 선생님 학교에서 어떤 이미지였어요? 저 개망나니? 좀 더 하네? 제가 좀 아, 더 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이 합격하면 제가 떡상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항상 마음가짐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뭐다? 시험 보는 날이라고 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1월부터 이제 뭐 8월 그 전에 마음가짐이 어떠냐? 시험이 한 20년 남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시작하신 분,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손 들어주세요. 예, 박수. 용기가 있다. 손 들었다는 자체가.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이제 많은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떤 현상이냐? 아주 이제 넓게 넓게 본다는 거지. 너무 넓게. 그러다가 주워 담지 못해. 언제? 7월달. 막 모의고사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풀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거든. 이게 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원서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원서 가지고 내가 작년에 틀린 거 뭐 트리플 코드라든지 뭐 몇몇 개가 이게 내일이 박혀. 내가 그거 맞췄으면.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 남들 다 맞추는 거 틀린 거는 이건 실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남들이 전혀 적지 못한 거기에 집착을 하거든요. 근데 출제되는 원서가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과. 작년에 트리플 코드 나온 원서가 올해 또 그 책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원서가 엄청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로또와 같거든요. 출제운이 누가 들어갔냐는 로또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요 절대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점수는 안 나옵니다. 기본에 충실. 오히려 막 이게 허둥지둥 헤매다가 그 점수가 흔들리는 거야. 기본이 흔들리는 거야. 기본이. 그래서 항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전쟁 치러 가야 돼요. 전쟁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거 볼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뭐 해라?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제 목표는 수업 듣는 즉시 이해하고 외우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오케이? 이번 주 토요일 뭐다? 전쟁이다, 전쟁! 내 인생의 전쟁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체육교육론에서는, 이번에, 하는 건 이제 이 첫 번째, 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에서 제시한 출제 영역표거든요. 교과교육과 체육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중에서, 일단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교육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스포츠교육학 1에서 하고요. 지금 하는 건,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지도법과 관련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과 관련 내용은 이게 개정이 조금씩 이루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중에는 또 이게 새로운 어떤 이제 정보라든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게 교육과정과 국가에서 내려진 이제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출제가 되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합니다. 자, 교수학습과 관련된 책을 이제 학자로 이제 일단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시덴탑이 있고요. 시덴탑.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링크가 됩니다. 링크라는 사람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 이름으로. 출제도 사람 이름으로 출제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책 목차에 보면은 시덴탑입니다. 시덴탑. 제일 처음에 누구? 시덴탑.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에서 시덴탑이 주장한 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주디스 링크라는 사람입니다. 주디스 링크라는 사람. 주디스 링크. 그 체육 교수론 파트 2 주디스 링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덴탑과 그 다음에 주디스 링크 둘 중에 뭘까요? 시덴탑입니다. 시덴탑. 이름이 존나 탑이야. 시덴탑이야, 탑.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 링크를 볼 거냐 시덴탑을 볼 거냐 뭘 봐요? 시덴탑을 보셔야 된다. 시덴탑. 무조건. 그리고 링크는 출제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지. 공부는요. 내가 책을 봤을 때 무조건 매해 나오는 거를 우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 시덴탑은 하루에 20분이든 10분이든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점수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건 100%야. 근데 링크는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출제 안 된 해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스턴입니다. 모스턴 교수 스타일입니다. 모스턴 교수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매첼러가 있습니다. 수업 모형, 체육 수업 모형 매첼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을 또 비교해요. 모스턴 있고 매첼러가 있고 둘 중에 누가 중요하다? 매첼러가 중요합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모스턴은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출제가 안 된 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가 돼요. 무조건 봐야 되는 건 뭐죠? 메시. 축구하면 뭐야? 메시 아니겠습니까? 메가 뭡니까? 매첼러. 시는 시덴탑. 메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일 보셔야 됩니다. 자, 체육사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체육사 했고 그 다음에 체육 철학 윤리가 있어요. 매년 나오는 게 체육사예요, 윤리예요? 체육사거든요. 체육사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체육사. 한국사가 있고 서양사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서양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확신이 들고 매년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하루를 공부를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확신이 드는 내용을 먼저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물음표가 있다는 거지. 어떤 해는 막 심리학이 뭐 김병윤 교수님 책에서 나왔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책이 바뀌었었거든요. 작년에만 딱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심리학을 에너지 투자를 덜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 쌓여가지고 또 뭐 서울대 그 출판부에서 나오게 되면은 심리학을 집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신뢰도가 아직 쌓이진 않았어요. 이게 대부분 김병준 교수님 책에서 나오다가 작년에 한 번 딱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갈지 몰라. 그때는 우리가 확신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교육학 2를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려면 100% 확신이 있는 내용 중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시덴탑과 매첼러 중심으로 나오냐? 시덴탑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옛날 수업이 그냥 체육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군대식 수업이죠. 그 수업의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최고의 책이 시덴탑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링크라든지 모스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매첼러가 그런 부류의 어떤 지도법에 대한 책을 가장 이제 완성판으로 최종판으로 정리를 한 게 매첼러가 됩니다. 그래서 매첼러를 내지 뭐 링크라든지 모스턴은 이제 매첼러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덴탑과 매첼러 이 중심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고 시간 남으면 링크 받다가 모스턴 받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체육 교수 이론은 어떻게 하면 수업을 효율적으로 할까? 요런 겁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지. 시덴탑. 그래서 여기서 이 속에 뭐 특별한 학자 이름이 없는 글 내용은 다 누가 얘기했다? 시덴탑이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효율적인 교수 학습의 이해. 그래서 일단 교사가 하는 이제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수업이라는 게. 그래서 학습자가 하는 활동 중에서 학습한 시간, 결국 학생이 학습한 시간 중에서 요런 개념들이 출제가 됩니다. 요런 개념들이. 그러면 교사가 한 이제 활동 어떤 게 있냐? 교사는 수업 운영이라는 걸 한다는 거지. 수업 운영. 수업 활동을 조직하고 변경하고 연구 배치하고 상규라는 건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규칙화된 행동들, 패턴화된 행동들, 상규적 수업 활동을 수행하고 학습자들의 학습과 관련이 없는 과제에 대한 언어 비언어적인 교사 활동을 한다.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 뭐 그런 것들을
있다는 거지. 시작, 종료, 장면 전환, 연구 이동 그런 것들 수업 운영이 된다. 수업 운영. 그 다음에 학습 지도. 가르치는 행위죠. 강의, 설명, 시범, 교과에 대한 정보 전달. 그래서 결국 수업 운영을 잘 해야지 이 지도할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겠죠. 예. 학습 지도, 수업 운영, 학습 지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학생들 보지도 않고 만약에 제가 인강 수업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뭘 어떤지 여러분들 반응을 제가 못 보잖아요. 관찰을 못 하죠. 여러분들을. 그쵸?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자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은 뭐 다 뭐 잠자가 있고 그늘에서 쉬고 있고 한데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해요? 관찰도 필요하다는 거지. 관찰도. 그래서 학습자 상호작용 없이 학습자 행동을 지켜보는 교수 행동은 수업 중 교수 행동 시간에 20에서 45%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덴탑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봤다는 거지. 교사의 행동이 수업 운영 잘해야지 이제 지도할 시간이 확보되고 그리고 내 지시를 잘 따르는지 내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학생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없이 학습자 행동을 지켜보는 교수 행동이 관찰인데, 지켜보는 거. 상호작용도 있어요. 수업 중에 학생 행동 칭찬,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질책,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 학생 상호작용,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덴탑 뒤쪽에 나오는데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24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상호작용. 자. 그 다음 학습 활동. 이제 이 부분 체육 시간에 많은 이제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수업 운영, 출석 확인, 조직화, 뭐 이동, 장면 전환 이런 거 수업 운영을 위해서 학습자도 소비하죠.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보를 듣는 시간, 규칙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 그 다음에 운동 참여 시간, 기술 연습 반복 등등 해가지고 준비 운동, 정리 운동까지 운동이라고 하는 모든 신체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게 운동 참여 시간이다. 그래서 학습 시간 브룬과 캐롤은 이제 학습자의 적성과 관련된 학습 기회, 교수질 등등 교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보고 여러 가지 주요 변인으로 제시를 했는데 학습 시간은 학습을 위한 시간, 학습 시간은 학습자 참여 시간 등등 소비한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 시간이 크게 어떻게 있냐? 일단은 체육에서 할당한 시간이 있다는 거지. 그냥 교육과정 문서에 보면은 3년간 272시간 제시를 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3년 동안. 그래서 체육에서 할당된 시간이 크게 있다는 거지. 크게. 그 다음에 그 할당된 시간 안에 뭐 1시간의 수업이면 중학교는 50분 정도 되는데 그 50분을 풀로 우리가 체육의 어떤 수업을 위해서 다 소비하진 않았죠. 그 중에 일부만 운동 참여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덴탑 요거는 이제 한 70년대 70년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때는 이제 체육 시간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해야 체육 시간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운동 참여 시간이 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체육하면은 운동이지. 이 당시에는 전쟁도 많이 치고 우리나라만 해도 70년대면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쟁이 끝난 지. 그래서 어떤 체육하면은 그냥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참여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운동 참여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술 반복 뿐만 아니라 준비 운동과 뭐까지? 정리 운동까지 다 포함하는 게 운동 참여 시간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과제 참여 시간. 과제 참여 시간은 요게 이제 좀 시험에서 제대로 나오려면 이 학습 목표를 제시해 줘야 돼요. 학습 목표. 자, 준비와 정리. 그리고 이제 이 학습 목표와 무관한
어떤 운동 참여 시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아 선생님 이거 해주면 우리 좀 뭐 농구 시간인데 애들이 농구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뭐 피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피구하는 시간은 운동 참여 시간이지만은 과제 참여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습 목표와 조금 관련된 부분이 과제 참여 시간이다.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들 과제 참여 시간.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실제로 투입한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과제 참여 시간하고 실제 학습 시간이 이 두 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과제 내재적 동기 수준을 제시하고 내재적 동기 수준, 집중력,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 동기가 있다는 거지. 동기가. 그렇죠? 그래서 교사의 교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학습 과제 성취도는 학습자가 과제를 추구하는 전체 시간에서 과제를 투입한 실제 학습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 수준을 가지고 집중한 시간이 과제 참여 시간이다. 하나 카드는 보면은 가로세로 연구소 알아요? 가로세로 연구소? 우리는 가로세로 청킹 연구소거든요. 세로는 뭐냐? 세로. 세로는 전체를 기억하게끔 해줘요. 가로는 뭐냐? 세로. 마 했는데, 씨발, 마지? 마이산인가? 마이크인가? 마이크네. 예.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도 기억해야 되지만 전체를 이 단어를 했을 때 가로로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유념하세요. 가로 세로 청킹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당연하고 시험장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분명히 봤어. 누구나 봤어. 그렇지만 그 인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부족한 거야. 다른 것까지 풀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당겨주는 게 이해뿐만 아니라 가로 세로 청킹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효율적인 교사학습 위해서 학생 학습 활동 시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운동 참여 시간, 과제 참여 시간, 실제 학습 시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서 시den탑 시대에서는 뭘 많이 하는 게 최고다? 운동 많이 하고 목표에 도달한다. 그 목표가 대부분 신체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신체 활동과. 그래서 체육 활동에 소비한 시간, 과제 참여 시간은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집중한 시간.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은 건 과제 참여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안 가지고 멍하게 있으면 과제 참여한 건 아닙니다. 내가 동기를 가지고 집중했다는 거지, 과제에. 되겠어요? 되겠죠?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학습 과제의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과제 참여 시간 많아. 내가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실제 학습 시간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시덴탑은 체육이 실제 학습 시간 해가지고 체육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시덴탑은 우리는 체육이기 때문에 ALT P라고 합니다. 피지컬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학습 시간이 뭐냐? 학습자가 뭐 한다? 성공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면서 과제에 뭐 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과제에 집중하는 게 과제 참여 시간인데 실제 학습 시간이라는 건 성공한다. 시옷입니다. 실제 성공. 시옷 조성. 그래서 과제 집중은 어디 있었어요?
과제 참여 시간 있었죠. 일단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난관. 과제와 관련되어 있죠. 근데 집중을 하는데 과제와 무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와 C는 과제 참여 시간에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학습 과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과제라는 건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내려면 사실 학습 목표 제시해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시험이 학습 목표 제시해주고 이 활동이 이 과제 참여인지 학습 과제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난이도가 요게 과제 참여 시간하고 차이점입니다. 과제 난이도가 학습 과제가 학습자 수준에 맞아야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난이도를 말한다. 수준에 맞아야 된다. 수준에 맞아야지 성공적으로 시오시오시네. 그쵸? 그래서 집 난관. 집에 가면은 어려움이 많아요. 집 난관. 실제 학습 시간. 과제 집중. 난이도, 과제 관련성, 실제 학습 시간. 그래서 매철로 시든탑은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습 시간의 개념을 사용해서 체육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찰 도구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잘했다 못했다 효율적으로 잘 수업했다. 효율이라는 건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 줄이고 목표 도달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하는 게 효율입니다. 운동생리학에서 우리가 효율성 지근 속근, 효율적인 근육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효율이라는 건 에너지 투자를 적게 해가지고 운동량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효율적. 시간 투자 적게 해서 점수를 뽑아내어야지 여러분들이 효율 아니겠습니까? 우리 임용 준비하는데 지금 얼마나 기간 남았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30년 남았다라고 하네. 내가 30년 계획을 잡고 산다는 거지. 그쵸? 그게 아니죠? 시간이 적죠? 적으려면 투자한 거 바로 점수를 뽑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과가 약해. 생리학 계산 문제 약하고 측정평가 계산 약하고 운동역학 뭐 계산이 약하다. 그러면 그 공부는 최대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뭘 해야 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점수를 시험장에서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공부부터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미뤄야 돼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 중에서도 마지막 내 계획에서 마지막으로 미루고 마지막에 천천히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학습 시간 이건 뭐냐? 성공적인 어떤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난이도 성공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단카드에서는 난이도가 적절한 과제 관련이구나. 그쵸? 성공률 과제 참여 과제 집중하는 거죠. 요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난이도 성공률 이건 기출 문장이거든요. 기출 문장 집 난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학습 시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을 때 학습자 학습 목표에 부합한 과제 성공률을 경험에 참여한 시간 요렇게 시험에 나와줘야 된다. 학습 목표를 반드시 제시해줘야 된다. 시험은 앞으로 나올 시험은 예전 객관식 때 시험은 그걸 안 줬어요. 그 실수였어요. 예전 기출은. 그래서 난이도 적절한 과제 높은 성공률 보이면서 과제에 참여하는 시간 체육의 실사스죠. 시덴탑 학습시간 개념 분류 되겠습니까? 되겠죠? 예. 체육에서 학습자의 실제 학습 시간이 낮은 두 가지 이유. 왜 체육 시간에서 실제 학습 시간 낮은가? 수업 운영 및 조직의 측면 문제가 있다.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대만에 갔더니 이제 호텔에서 딱 봤는데 학교 운동장이 보였어요. 대만 몇 년도지?
17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수업하나 봤더니 띠틀 하나 넣고 반에 초등학교인데 열 몇 명이 다 기다리면서 막 장난치고 있더라고. 이 수업 운영과 조직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시간에 한 명만 뛰어넘고 우리 한국의 80년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 대만도 별거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씨는 존나 덥지. 예. 수업 계획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수업 운영 조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계획 자체 만약에 높이뛰기를 애들한테 시켰는데 2m짜리를 올려놓고 얘들아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 명씩 줄 서가지고 아무도 실제 학습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업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난이도를 고려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난이도를 고려해서 이론을 몇 개월에? 8개월에 완성한다. 1월부터 8월까지 하나씩 깨부신다. 오케이? 예, 부신다, 부신. 부신에서 뭐가 나옵니까? 부신, 수질, 부신, 피질. 뭐가 나와요? 부신, 수질, 에피네프린. 피질은 코티졸. 부십니다. 예, 부십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체육수도에 관해서 기회 양 이제 시민정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패 횟수를 최소화하고 계속적으로 기능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연습량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2011년도 이렇게 체육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구 수업이죠. 축구 수업. 입니다. 일단은 이제 운동 참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참여 시간. 드리블 연습한 게 운동이겠지. 드리블 연습한 게. 예. 다른 시간 없어요. 근데 15-5와 10-10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운영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대기하거나 이동하거나 수업을 위해서 뭔가 조직하거나 이런 활동들, 수업을 위한 준비 활동들, 그게 이제 15와 64 해서 줄었습니다. 15에서 10. 그리고 이제 과제 참여 시간이 약간 이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전략 이해가 이게 이 학습 목표와 관련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좋다는 거지. 예.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과제에 이탈했다. 10분에서 몇 분으로? 8분으로 과제 이탈한 게 줄었네요. 그럼 과제 참여가 올라갔겠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단서를. 근데 학습 목표 제시해주면 제일 좋죠. 학습 목표가 뭐 축구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주면서 그리고 게임 중에 이 전략을 드리블로 뭐 잘 할 수 있다 이런 걸 주면 좋죠. 문제가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드리블 부적절한 드리블로 뭘 할 수 있다? 실제 학습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실제 학습 시간, 적절한 드리블. 그래서 이때 개념은 체육은 다 신체 활동이고 그 신체 활동 속에 운동 참여 시간 안에 과제 참여 시간이 있고 그 과제 참여 시간 안에 실제 학습 시간이 있다는 깔때기 효과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운동 참여, 신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 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게 이 시대의 체육의 목표였다. 지금 교육과정하고는 좀 안 맞는 내용인데 어쨌든 체육의 중심은 신체 활동이니까 이런 것들이 체육의 기본입니다. 기본기.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나온 게 20년도에 나온 게 보면은 전체 수업 시간의 67%가 수업 운영 시간으로 뭐 됐다?
소비되었다 67%가 대기하거나 이동하거나 설치 정리하는 시간 30, 25, 12 해서 7% 67%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67%. 아, 이런 것들이 수업 운영 시간이구나. 그 다음 과제 참여 시간이니까 교사 설명 시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고 시범하고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정보를 수용하고 있고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시대에서는 이 설명과 시범도 핵심적으로 짧게 포인트만 딱 주고 빨리 끝내고 뭘 해줘야 돼? 학생들에게 과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예. 수용 수업이야. 수용 수업인데 제가 시범하고 막 설명하고 제가 하는 거 계속 쳐다보고 끝나.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좀 사고를 하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저 뒤에서 서 있거나 춤을 추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야생 스타일이야. 그래서 뭐 그런 거 격식은 안 따지니까 뭐 올라와가지고 제 싸대기 때려도 돼요. 예. 어쨌든 수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뭐 말인지 알죠? 실제로 싸대기 맞은 적도 있어요. 수업하다가 작년에. 아, 올해도 맞았나? 할래한테 맞아가지고.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디귿에 해당되는 명칭, 디귿에 해당되는 명칭. 여기. 디귿. 여기는 안 나왔구나. 요거고. 그 다음에 리얼을 바탕으로 교수 효율성 측면에서 체육교사가 개선해야 될 점, 증가 및 감소시켜야 할 시간과 관련 지을 것, 증가 및 감소시켜. 대기, 이동, 정리, 리얼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세 개, 67%에 대한 이 세 개를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제 참여 시간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좋으려면 이 시덴탑을 줘야 돼. 뭐 물론 교수 효율성 이게 이제 시덴탑을 알려주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건 시덴탑 내용이거든. 시덴탑. 그렇게. 그다음 교수 능력의 뭐다? 체계적 개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업 운영 시간 줄이고 학생들에게 실제 학습 시간을 높이기 위한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이 가르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시덴탑은 봤어요. 그래서 교수 기능을 이제 연습하는 법 나오는데 일단 교수 능력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수 기능 연습법. 교생 나가기 전에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거지. 교생 교생 수업하기 전에 이런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 교수 기능의 어떤 발달 시기가 있다는 거지. 운동도 초보자, 중급반, 상급반 있듯이 지도하는 능력도 그 단계가 있다는 거지. 단계가. 그래서 그 단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뭘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기능 연습법 써라. 그 다음에 교수 기능 발달 단계 써라.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24년도 나왔고 몇 년 나왔어요? 24년도 나왔죠. 근데 시기를 보니까 19년도에 두 개가 나왔고 23년도 나오고 24년도 이렇게 나왔네요. 격차가 조금 있죠. 나오는 패턴이 한 3, 4년 되죠. 맞아요, 틀려요? 3, 4년 되네요. 같은 주제가 말이야. 같은 주제가 3, 4년 정도 패턴이 있구나. 뭐 이런 감각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는 임용 시험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에너지 투자가 많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은 나만의 우선순위는 둬야 됩니다. 나만의 우선순위.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나만의 우선순위 둬야 된다. 최근 3년 정도는 3, 4년 정도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
돌고 돌아서 보긴 봐야 됩니다. 보긴 봐야 돼. 왜냐면 안 보면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보긴 보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에너지를 확실히 집중해서 가져가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볼까요? 일단은 교수기능 연습법 했을 때 쭈루룩 나와야 됩니다. 교수기능 연습법 했을 때 이게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항상 쭈루룩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책 볼 때 항상 이제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이게 색으로 이게 써서 지워지는 그런 펜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면 좋고, 항상 답이 나와 있는 거 보기보다는 답을 지우는 게 좋다. 제일 먼저 뭡니까? 혼자 연습 또는 1인 연습. 1인 연습, 혼자 연습.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작년에도 이제 2차를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뭐 또 좀 교육청에 일을 많이 하는, 뭐 어디 감독 갔다 왔거나 하는 제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제가 2차를 많이 도와줬었어요. 작년에 제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이게 도와줬었는데, 그래서 뭐 영상 올리면 영상 올려서 저 우수한 사람 내가 또 이렇게 뭐 연결해줘가지고 뭐 점수 이게 피드백 해준다 했는데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만 보내주더라고요. 사람들 낯을 많이 가리나 봐. 농사 짓다 왔나 봐. 낯으로 씨발 많이 가리더라고, 낯을. 농사 많이 짓나 봐. 그래서 이제 일단 혼자 연습, 1인 연습. 그래서 녹음기 틀어놓고 거울 앞에서 시스타 나 혼자 뭐 하고 나 혼자 뭐 이게 혼자 연습, 1인 연습. 그 다음에 뭐죠? 일동이든지 1인 연습인지 혼자 연습인지. 그 다음에 동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항상 이제 구분해야 돼.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연습이었습니다. 혼자 교수 아니라는 거지. 동료 연습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교수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수업입니다. 또 축소 수업, 마이크로 티칭. 예. 자, 네 번째부터는 쭈르륵 뭐냐? 교수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혼자 교수 쓰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북소년 귀신 되는 거죠. 혼자 교수도 맞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아이, 됩니다. 그 사람 누구야? 자기도 혼자 교수 쓰고 나온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표시해놓고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 혼자만 연습이고 나머지는 서로 가르쳐 주는 거다. 동료 교수 서로 가르치면서 학생 역할, 교사 역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연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혼자 거울 보고 하다가 이제 조금 자신감 생겨서 친구와 같이 짝스터디 하는 거지. 동료 교수.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마이크로 티칭입니다. 마이크로 잡고 티칭하는 거다. 마이크로 티칭. 이게 마이크로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마이크로 샤프 막 이렇게 이런 게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엄청 이게 조그맣게 미세하게, 옛날 모나미 나오다가 마이크로 샤프 해가지고 비싸게 좀 나왔어요. 3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 동료 교수와 달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으로 초청해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학생들,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교수 기능을 연습한다. 각 직전 교사당 소수 몇 명씩 학생을 배정하고, 축소니까 마이크로 작다라는 거죠. 축소니까 몇 명만, 떼거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단기간 제한된 내용으로. 내용도 학생도 다 뭐해요? 축소해요. 축소. 마이크로 축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다. 동료 교수는요? 동료가 학생 역할 해주고 내가 가르치는 역할 하고 또 동료가 선생님 역할하고 내가 학생 역할하고 역할 교대하면서 서로 가르치는 거죠. 스터디 할 때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내가 가르치면요 기억이 제일 잘 남습니다. 가르쳐 보면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말도 버벅거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동료 교수 마이크로 티칭 내용도 학생도 초청해가지고 동료 교사 마찬가지 비디오 촬영해서 동료 시전 체육교사 교육자와 함께 분석하면 매우 유쾌다. 교수님하고 혼동 그 다음에 뭡니까? 단성적 교수가 됩니다. 비슷비슷한데 잘 볼까요? 근데 일단은 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이 시덴탑 내용 안에서도 또 학자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반성적 교수는 크로센코와 애플게이트에서 개발되었다. 직전 체육교사들의 6에서 8명 소집단으로 단위가 크네요. 한 명이 직전 체육교사가 나머지 직전 교사들을 가르친 다음에 수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면서 교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연습 방법이다. 그래서 그룹을 나눠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제시를 해주는데 생판 모르는 처음 배우는 뭐 뉴스포츠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뉴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이게 자료를 주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규칙은 이렇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료되면 학생 역할 맡은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의 수업을 사전에 개발된 질문지에 수업 평가하는 겁니다. 의견 교환하면서 이런 거 피드백은 뭐 설명은 적절했고 근데 지나치게 설명한 시간이 조금 긴 부분도 있었고 수업 운영은 어떻고 내용을 교환하면서 교사에 대한 이해력과 뭐를 키워? 통찰력을 키운다. 크루센크와 애플게이트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있긴 있어요. 그냥 교수 기능 연습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주고 반선석 교수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반선석 교수가 되려면은 최소한 장황하게 어떤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장황하게 절차들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6명 소집단 구성해서 교사역과 11의 학생역과 질문지 답변해서 교사 평가를 해주는 내용이 반선적 교수가 됩니다. 크로센크 애플게이트 뭔가 이런 걸 기억하려면 크로센크 반선적 교수 일단 교수 기능 연습이라는 자체가 교생 나가서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낯가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생 나간다고 하면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교수 기능 가르치는 걸 이제 해야 돼. 혼동이 오는 거죠. 마비가 오죠. 마비가 혼동 마반. 그리고 현장으로 갑니다. 절반 정도 마비가 옵니다. 혼동 마반.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대 이제 가시죠. 군대 가야 되죠. 소대 현장 소대 실제 교수. 혼돈이 오죠. 마비 오죠. 절반만 입만 살아. 몸은 얼어.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소대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그 다음 반성적 교수 반성적 교수는 이제 크루센크하고 애플게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어도 되고 이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작년에 최초 활동 통제인가?
작년에 요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추석 점검 시간 절약이 나왔는데 요게 맥켄지와 러셀이 제시한 자기 행동 기록법이라는 어떤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나오지만 이 학자 이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순수하게 내용 자체를 보고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플게이트 반성한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현장 소집단과 현장 대집단은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 자체는 3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3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요 두 개 그대로 나왔어요. 요거 써라고. 요거 두 개 그대로 써라고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소집단 교수. 자, 이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점. 시험에서 어떻게 줘야 돼요? 학교 현장이라는 단서를 줘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학교다. 무슨 학교에서 이제 연습하는 거야. 근데 학교에 가서 처음에는 자신감 없으니까 소집단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거죠. 학교 현장에 가서. 근데 현장에서 소집단이라는 게 이게 예전에는 아니 뭐 학교가 선생님이 하늘이고 뭐 엄격한 분위기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애들은 그냥 국민들을 따르는 거고 권위가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자기 지도부 연수하기 위해서 애들 몇 명 데리고 선생님 이렇게 수업 따라갈게요. 이게 가능하지. 요즘 돼요? 씨발 요즘엔 안 되는데 이걸 내버리네. 아 나는 좀 현실에 좀 안 맞다는 거지.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예. 그래서 현장에서 소집단 교수, 현장에서 소집단 몇 명 데리고 놓고 할 수 있는 게 가르치는 거. 똑같다는 거. 전체를 두고 가르치나 몇 명을 두고 가르치나 뭐 하다? 똑같다라는 거죠. 현장의 소집단, 소지. 그래서 소세지 알죠? 소세지. 소세지 몰라? 현장에서 소지. 예, 소집단, 지도와 소세지. 비효과적인 게 뭐가 비효과적이야? 수업 운영과 학사 관리는 비효과적이다. 왜? 전체를 데리고 운영하는 어떤 능력을 다 데리고 해야지 그냥 한 명 놔두고 만약에 자 여기서 앉아 이동해 이런 게 연습은 비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소집단 교수는 뭐다? 소세지 지도 오케이? 예. 그 다음에 현장에서 대집단 단시간에서 대단입니다. 대단. 대단. 대단하네. 대단해. 예, 그렇게. 그래서 대집단 단시간이고 조직하는 운영, 조직이나 운영하는 법 해서 학생들 데리고 뭐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뭐 모둠을 구성하거나 그런 거 수업을 이제 과제 참여 시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 연습하기에 좋다라는 거지. 조직 운영. 그래서 대단, 소대단. 대단은 이제 조직 운영. 대단한다, 대단하다. 좋은 기운이 온다. 소집단은요, 소세지 먹고 싶다. 소세지 뭡니까? 지도 기능. 대단은요, 현장에서 대집단 단체가는요, 대단은 뭐? 좋은 기운 온다. 조직 운영.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안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죠? 24년도 나왔고 나머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안에서도
대단 했고요. 좋은 기운 온다. 그럼 현장에서 대집단, 대단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대입니다. 현대. 예, 현대. 현장에서 대집단 교수 또는 그냥 실제 교수. 그래서 교생실 나갈 전에 마지막으로 교수기능 하는데 총체를 연습한다. 전체 여러 학급을 일정 기간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업하면서 개발한 교수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연습한다. 전체 학급을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연습한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연습한다. 학급 전체를 연습을 하는데 총체적인 모든 수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연습을 한다. 현장에서 대집단 교수 교생 나기 직전에 그렇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요 4개. 그래서 교생 이제 교수 기능 이제 너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배웠던 거 이제 가르쳐 봐 하면 뭐가 와요? 교수 기능 연습해 봐. 자, 선생님 나와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뭐가 와요? 혼동이 오죠. 마비 오죠. 몸이 얼어. 그쵸? 혼동 마반. 그 다음에 뭡니까? 현 소대단. 소대단. 소를 보면 대단하죠. 엄매 대단하지 않아요? 소대단. 실.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될 게 이게 뭘 조심해라? 첫 번째는 뭔데? 혼자 연습, 혼연. 나머지는 쭉 교수인데 요거는 수업이라는 거지. 또는 마이크로 티칭이라든지. 예. 그렇죠. 교수 기능 연습법. 이건 쉬었다 하겠습니다.